오미크론이 지난주 전국에서 50.3% 검출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과 의료 체계를 바꿀 계획입니다. 우선 모레부터 광주, 전남, 평택, 그리고 안성 등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지역 4곳의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와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등 격리 방식도 추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설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방역 체계 전환 상황 이슈 오늘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는 게 정확하게 핵심만 딱 짚어보자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핵심을 정말 짚어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방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써왔냐면 3T라고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도의 진단 역량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환자를 갖다가 진단해내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확진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전략을 썼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뀌는 방역 체계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나 이런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도의 확진자를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용납하고 이제 지역사회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환자를 진단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지금 그 모든 그 제한된 역량은 이제 고위험군에만 집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럼 보시면 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게 내가 언제 고위험군인지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고위험군은 뭐 지금 조금씩 바뀌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들, 이제 기저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정한 사람들 또는 이제 뭐 그 신속항원 검사나 뭐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PCR 검사를 통해 이제 검사를 해서 확보를 이제 그 확실한 진단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들의 차이가 말 그대로 이제 치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약이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거든요. 박스로비드랑 람데시비로.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위중증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 격리하면서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략 자체가 이제 다르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도입되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PCR 검사보다 한 5,000에서 10,000배 정도의 유전자 양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 병의 그 증상이 나타나기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매출이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를 일으키는데 이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검사했을 때는 대부분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PCR 검사를 좀 하지 않고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됐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진단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진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역 사회에 있다가 이제 확진자 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이 PCR 검사를 어느 정도 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가운데서 이 오미크론을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판단은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보면 그 많게는 한 2, 3일에 그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오미크론이 50%대 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2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아마도 이제
견디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확진자 수가 과거에 PCR 검사에서 1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면 한 2, 3만 명밖에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수를 놓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면서 일단 고위험군에 이제 모든 걸 집중해서 최대한도로 위중증 피해 최소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결국에는 고위험군만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쪽만 모니터링을 한다면 일반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을 앓고 지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지금 3T 전략들 최대한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고 치료하면서의 유행 통제 능력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약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의 이런 델타보다 2배가 빠른 전파를 갖다가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백신 접종만 갖고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미국, 유럽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빠른 유행 확산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그런 진단 과정에서 누락된 고위험군들이 생기고 그분들에 의한 이제 부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방역 그 대책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앞서서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좀 잡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상은 없는데 정부에서 밀접 접촉자라고 연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방역 패스를 위해서 PCR 검사를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PCR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뭐 지금 일단은 이제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뭐 어떤 조정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의 기조로서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뭐 무증상자나 경증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뭐 PCR 검사를 해서 진단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주 심하게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런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지역사회의 유행은 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확진자 수 카운팅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증 환자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다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는 어느 시기쯤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지금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고위험군이든 고위험군이 아니든 간에 정부 방역 당국에서 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렇죠. 검사도 전부 다 해주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제 그 1월 26일 이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이 도입이 되게 되면 고위험군은 기존에 하던 대로 정부에서 모든 걸 담당을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의 경우는 상당 부분의 그런 방역 당국에서 했던 것들을 병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병의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병의원들이 그거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당장 왔는데 뭐 방어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동선 분리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사실 병의원 매개로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고 유행하게 될 수도 있고 병의원에서 확진자 계속 나오면 또 그 병의원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병의원에 대한 그런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전국 단위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미처 준비하기 이전에 너무 좀 빨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이런 준비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늘 거고 또 주말에는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뭐 좀 귀성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이제 대규모로 유행 경험을 했던 이제 네.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50% 60%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2, 3일에 뭐 2배씩 확진자가 늘었거든요. 지금 8천 명에서 2배 들어가는데 2, 3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단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초기에 이제 지역사회 소염 전파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해외와 비슷한 정도의 하루 확진자 수 10만 명 이상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접종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1, 2주 만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와서 네. 오미크론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화 추세가 접어드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겠지만 조금 천천히 올라갔다 조금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을 아마도 오미크론과는 당분간 이제 좀 씨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3개월 정도를 본다 그랬을 때에 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제 급하긴 하지만 최대한대로 빨리 이런 그 지역사회 병원 체계도 만들고 또 이런 확진자들이 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